자, 코드 방송 하면은 뭐 지금 MBC, KBS 뭐 다 해야 되죠. SBS도 요즘 누구지? 그 주진우, 그 다음에 뭐 600만 쉰다든가요. 김어준 할 것 없이 좀 대단해요. 아유, 그런데 대단해요. MBC가 지금 1000억 적자를 올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것이 MBC에서 얼마 전에 이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선군 정치는 뭐냐? 네. 근데 1번에서 5번까지 답이 다 선군 정치를 설명하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선군 정치라는 건 뭡니까? 정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이 동원해가지고 정말 김정은을 위해서 정말 선발대로 만들면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선군 정치의 요점입니다. 근데 선군 정치는 그 김정은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긍심을 위한 여기에서 어느 거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참 이런 MBC가 이런 그 신입사원으로 MBC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위장 취업을 하는 것처럼 주체사상과 그 다음에 주사파가 되지 않으면은 MBC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MBC 1000만 명이래요. 1000억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감독을 들어간 MBC 직원이 그분은 이제 MBC의 현 경영진하고는 좀 반대편에 있었던 분 같아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밝혔습니다. 시험 문제 해도 너무하다. 감독을 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MBC가 고발했습니다. 뭘 고발한지 아세요? 회사 기밀 누설했다고. 아니 시험 친 학생들 다 보는 문제예요. 그 학생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외부에다가 회사 기밀 누설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MBC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BC의 그 상암동에 아주 번쩍번쩍한 이제 건물이 전 세계에서 있어요. 아마 제일 큰 방송국 같아요. 저 그렇죠.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진짜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거기를 제가 토론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화장실 갔더니 갑자기 화장실 변기 뚜껑이 팍 열리는 겁니다. 전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귀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야, 그게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변기 뚜껑이라는 건 한 대에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려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번 호텔에 가봤는데 들어가니까 막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무식해가지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저기 특급 호텔에 있는 변기가 말하자면은 MBC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상암동 MBC의 그 지하에 보면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피트니스 하고 우리 때는요 방송국에서 정말 청춘을 바치고 방송의 재단에 찌들어 가지고 다들 다크서클에다가 머리는 떡져 가지고 저기 그 화장실에서도 머리 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숙직실이라는 건 너무 이제 밤샘 작업하고 이러다가 거기서 시체처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체 보관실이라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할 정도인데 저 MBC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별다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마구마구 사 먹더라고요. 그거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거겠죠? 네? 진행비 이런 걸로 사 먹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00억 적자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MBC 못 버팁니다. 네. 올해 1000억 적자인데 이제 문제는 MBC가 지금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럼 뭡니까?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안 보는 겁니다. 그럼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럼 적자가 늘어나는 거고 적자가 이제 늘어나면은 충분히 제작비를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제작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안 보는 거 이제 악순환 구조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방송의 가장 악순환 그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MBC 구성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과거에 간부했던 사람들을요. 세상에 과거에 무슨 보도 간부했던 사람들 어디 골방에 다 쳐놓고 일한 일 시키면서 사표 내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현재 MBC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완전히 이반됐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하려면 해라. 요 구조 안에서는 구성원들 힘을 모아도 현재까지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성에서 힘을 똘똘 뭉쳐도 힘든데 구성원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노조 출신들이 마음대로 과거에 파업 참여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리포트를 안 시키고 파업 참여 안 했다는 말로 한지로 보내는 이런 조직에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이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 떨어지고 적자하고 그러니까
아니, 구성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유, MBC 망해야 된다고. 네. 구성원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정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후배도 불쌍해 죽겠다고. 네. 그렇지만 저 회사는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구성원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MBC뿐만 아니라 KBS도 그래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회사를 갈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그리고 아까 이 현지님이 신동호 아나운서는 아직 계신가요? 네,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호 그분은 퇴출인가요? 돌주꾸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형환 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냐? 상암동에 있는 그 번쩍번쩍한 이 상암동 MBC 6층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요? 골방인데, 그래서 4옥 6층엔 뭐가 있냐? 이 뭐 조명 긴급 구호 시설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아나운서 실장 한 사람이라든가 뭐 보도국장 한 사람들도 조명 들라고 하고 현장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보직 사원들이 있는 대기 수용소다. 인력 시장이다. 스스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MBC나 KBS는 지금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 잘 만들고 정말 방송의 내용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노조공화국이기 때문에 완장을 어떻게 더 세게 찰 것인가, 구호를 어떻게 더 세게 할 것인가, 어용 방송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언론, 지금 방송들이 과거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방송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이제 지휘부, 뭐 사장, 뭐 감사, 부사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내려 꽂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노조가 중심이 된 그 방송 경영진, 또 그 구성원들이 이익 집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냐, 현 정권과 권력과 이익 공동체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방송도 언론입니다. 그럼 언론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권력 감시입니다. 네.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또 정부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이 정부와 이 권력과 이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되면 내가 밀려나니까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파방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권력과 이익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방송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하지만 MBC KBS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3분 동안 기관차가 갔습니다. 아주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자, 구봉 라이프 TV님, 그래도 관망하는 국민들, 이젠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행동합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현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디어 비평을 기자 출신들이 하는 암전 빵빵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형환 원장이 요새 텔레비전만 보면은 KBS, MBC만 보면은 열받는다고 방송을 보질 않아요. 자, 박준현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콜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좀 보시고 또 방송을 보면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형환 원장, 저는 열심히 봅니다. 사실은. 잘 안 봅니다. 네, 안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속은 상하는데 이제 이 어머님하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시하는 사명감을 갖고 KBS와 MBC와 SBS를 봅니다. 그리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고 우리 같이 비평을 기자의 눈으로, 특히 저는 KBS에서 보는 무슨 뭐 미디어 비평 뭐 무슨 죄인가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거기에서는 JTBC가 부러워서 죽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어용 방송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갖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널인지 뭐 저널리즘 제인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넘나드는 뭐 다수 넘나들 것도 없이 넘어설 수밖에 없죠. 그런 미디어 비평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보고 우리가 날 잡아서 하죠. 예고도 때리고요. 네. 참 답답한 게 이제 언론의 사명 중에 하나. 언론을 개에 비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재 같은 뭐 MBC나 KBS 이렇게 권력에 영합하는 이런 방송을 가드독이라고 해요. 걔인데 지키는 겁니다.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권력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은요, 공중파는요,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함부로 자기들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신문은요,
뭐 자기 회사 신문이다. 그러면 자기 논조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 거니까. 그렇지만 공중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네. 모두 국민의 겁니다. 그것을 몇몇 출신들이 노조 파업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지한 사람들이 정권 잡았다. 그러니까 사장이 임명되고 뭐 간부 임명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네. 이건 기본적인 언론의 사명에 대한 기본 교육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언론이라면 양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익 집단, 공동 이익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자, 박승배님, 저희는 안 봐도 방송하시는 분은 봐야지 비평도 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깔 거는 확실하게 까고, 그 다음에 네. 저희는 아마도 그 뭐 저널리즘 제이나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다른 아마 미디어 비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기자였고, 저희 방송국에서 네. 10몇 년 넘게 있었고, 그 네. 모든 사람들을 압니다. 네. 네.